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IATS 흡기 온도 센서 점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흡기 온도 센서는 맵 센서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치는 에어플로우 센서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맵 센서랑 같이 있으면 이제 스로틀 바디 지나서 위치에 있겠죠. 우선 흡기 온도 센서가 하는 일을 보면, 얘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공기 밀도를 알기 위해서 공기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연료량을 보정하고 점화시기도 보정하고 아이들 공회전도 보정을 합니다. 이 공기는 온도에 따라 이 산소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에 산소 밀도가 감소가 되고, 온도가 낮으면 공기 중에 산소 밀도가 증가됩니다. 단위 부피당 산소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에어플로우 센서는 공기의 부피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IAT 센서는 공기의 밀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도에 딱 고정이 돼 있다 이러면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30도, 40도 이렇게 되면은 혼합기가 농후해집니다. 그리고 공기가 예를 들어서 20도보다 낮아져서 10도, 0도 또는 영하 10도 되면 혼합기가 희박해져요. 그러니까 산소 개수와 연료에 있는 탄화수소 개수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합기가 농후해지고 혼합기가 이제 희박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이 IATS 센서가 들어간 거예요. 공기의 밀도가 어떤지 이 온도 센서가 그걸 감지를 해서 ECU에 보내면 ECU가 그거에 대한 보정 분사를 인젝터에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분사량을 감소시키고, 공기 온도가 낮으면 분사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실생활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름에는 좀 연비가 좋아지고 겨울에는 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공기 밀도의 변화로 인해서 분사량이 보정이 돼서 이렇게 연비가 여름과 겨울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정은 실제 얘가 하는 건 아니고 보정에 대한 정보를 ECU에 보내주는 거죠. 그럼 ECU가 그거에 맞게 인젝터에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온도 센서에 대한 그 첫날이라서 좀 할 게 좀 많네요. 그 온도 센서에서 사용하는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도 센서는 직렬 회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 브릿지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온도 센서는 대부분 이 직렬 회로 방식을 사용하고, 압력 센서, 맵 센서나 BPS, 대기압 센서, 이런 압력과 관련된 거는 그런 브릿지 회로를 좀 이용한다. 이 브릿지 회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얘가 정밀도가 높아요. 온도와 관련된 그 센서는 대부분이 NTC 서미스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일의 온도, 에어컨 온도, 외기 온도, 실내 온도, 이렇게 측정하는 모든 온도, 흡기 공기 온도, 냉각수 온도까지 온도 측정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 회로를 사용하고 NTC 서미스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전기할 때 설명한 게 있으니까 직렬 회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만든 영상을 좀 보세요. 전원이 5V, 자 5V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저항이 R1 고정 저항, 요거는 이제 고정 저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센서에 있는 저항은 가변 저항이에요. NTC 서미스터.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해요. 얘 스스로.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냐면, 잘 보시면 R1은 고정 저항이라서 1kΩ이고, 이 NTC 서미스터는 지 스스로 저항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저항이 1kΩ이라고 하면 5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R1에는 2.5V가 걸리고 R2에는 2.5V가 걸립니다. 근데 이 서미스터가 온도가 변해서 2kΩ로 변하면 R1일 경우에는 1.6V로 바뀌고 R2는 3.3V로 바뀌어요. 만약에 R2가 3kΩ로 변했다 그러면 R1은 1.25로 바뀌고 3.75V로 바뀌어요. 자, 이 직렬 회로에서 R2에 걸리는 이 전압, 이 전압을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ECU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R1에 걸리는 전압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근데 R1은 고정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거는 얘의 전압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되는 전압값으로 이제 공기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서미스터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NTC 서미스터예요. 정특성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증가해요.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감소되고, 요게 이제 정특성 서미스터인데 얘는 부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증가해요, 반대로. 그래서 전압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고 전압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영하 20도, 100도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전압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이 내려가죠. 자동차는 오토바이에서 사용되는 온도 센서는 이 부특성을 가지고 있는 NTC 서미스터를 사용한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좀 부실해서 요거 이제 자동차에 있는 그 흡기 온도 센서 데이터예요. 자, 여기 보면 0도일 때는 저항이 5kg, 영하 10도 되니까 8kg, 영하 20도 13, 영하 30도에 23kg. 온도가 내려가니까 저항이 지금 올라가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항이 내려가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고정장이 1kΩ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0도일 때는 4.23V, 영하 10도면 4.5V, 영하 20도면 4.68V가 나와요. 그리고 영상 10도일 때는 3.9, 30도일 때는 3.07, 40도일 때는 2.61V. 온도가 내려가니까 전압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전압이 내려가죠. 요걸로 공기의 밀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흡기 온도 센서의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저항 검사를 해야 되겠죠. 저항은 멀티미터를 저항에다가 놓고 센서 있는 곳에 이쪽 포인트, 이쪽 포인트에다가 측정을 하면 이 센서의 저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온도가 20도다 그러면은 2.31kg에서 2.57k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값이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은 이 서미스터가 불량인 거죠. 자, 두 번째 이 접지 전압. 접지 전압은 이 라인이 잘 살아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멀티미터 포지션은 DC 전압 측정으로 하고, 이 플러스 프로브는 지금 센서에 보이는 이쪽 포인트에다가 찝고, 마이너스는 그냥 뭐 차대나 접지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접지 전압을 측정을 했을 때 전압이 0V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마 미세하게 몇 미리볼트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촉 저항이나 선간 전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전압. 실제로 이 센서에서 보내는 전압 신호, 그거를 잡는 거예요. 플러스 프로브는 ECU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가 찝고, 마이너스 프로브는 마찬가지로 접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센서 전압을 측정을 했을 때,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온도가 30도다. 그러니까 외기 온도가 30도다 이러면은 3.07V 정도 나와야 되겠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공기의 온도가 뭐 0도다 이러면은 4.23V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센서의 전압값을 측정을 해서 고장 유무를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이기 때문에 그러면 센서 전원 전압은 어디서 측정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서 전압과 센서 전원 전압, 그러니까 그 보통 센서는 3핀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3핀짜리가 있으면 바로 걔가 전원선이고 그 다음에 센서선, 접지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센서 전원 전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센서를 분리를 합니다. 커넥터로 이 센서를 분리를 하고 이쪽에다가 프로브를 찍으면 전원 전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포인트, 센서 전압이든 접지 전압이든 왜 포인트가 여기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ECU로 들어가는 커넥터와 배선도인데, 보시면 커넥터가 두 개 걸치죠. 그다음에 라인이 또 두 개.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접촉 저항이나 선간 저항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ECU에 들어가는 전압값은 접촉 저항, 선간 저항,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선간 전압까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보기 위해서는 실제 들어가는 전압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곳에서 찝어야 ECU가 받아들이는 정확한 값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정비 보면 그냥 편의상 다 여기서 이제 찝거든요. 여기서 찝어도 상관은 없어요. 센서 앞에서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접촉 저항과 선간 저항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어봤는데 여기서 전압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커넥터와 라인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성간 전압이 있는데 여기서만 찍고 센서 정상이네 이러면은 오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센서 입력 신호는 ECU 커넥터 쪽에서 찍는 게 좋고, 자, 출력 신호는 액추에이터에서 찍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액추에이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인젝터 다룰 때 제가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접지 전압은 이제 여기서 찍으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접촉 저항, 성간 저항까지 계산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찝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찝으면 여기 접촉 저항, 성간 저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지 전압은 센서에서 찍고 센서 입력 전압은 ECU에서 찍는 게 정비 영역에서는 좀 고급진 방법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ECU와 거리가 멀다면 센서 앞에서 측정해도 돼요. 접촉 저항과 성간 저항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라.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흡기 온도 센서 점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이라서 좀 할 게 많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 할 때는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뭐 생략하고 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차근차근 잘 이해하시면 온도 센서에 대한 거는 이 영상 하나로 사실은 다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